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동 지역에 12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리고 높은 산지에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관측이 전산화된 이후 12월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다행히 이번 비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던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겨울 산불 위험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가 이내 굵어집니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주요 고갯길은 동쪽에서 구름이 밀려들면서 가시거리가 채 200m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반도 북쪽에 고기압이, 남쪽에는 저기압이 놓이면서 동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높은 산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영동 지역에는 12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진부령 정상에는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특히 설악산과 향로봉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는 12일까지 최고 5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12월 중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관측 기록이 전산화된 1999년 이후 첫 사례라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지에 기상청 관측사상 처음으로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눈이 내려야 하는 시기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니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눈 대신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올라간 겁니다.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12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아지는 11일 밤부터 12일 오전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극심한 겨울 가뭄을 겪던 영동 지역은 이번 눈과 비로 산불 위험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실제 강릉 지역은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다시 17일부터 지난 8일까지 무려 26일 동안 건조특보가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삼척과 속초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건조특보 발령 일수도 적게는 23일, 많게는 27일에 달했습니다. 산림 내 가연물질인 낙엽들이 이런 건조한 대기의 바람에 의해서 금세 건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멈춘 다음에도 수일 내에 건조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에 충분하게 안심하지 마시고, 비가 끝난 다음에도 이 산불 조심 마음을, 경각심을. 강원지방기상청은 14일 오후부터 15일 사이에 또다시 많은 비와 눈이 내리고 16일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0건 중에 1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의 발생 비율은 이보다 더 높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가 덮칩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은 숨졌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735명. 이 중 4분의 1 이상인 735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숨졌습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인 음주운전 사고보다도 높은 비율입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제공했던 춘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교통카드 30만 원으로 제공으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 면허 반납률은 2%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보상도 문제입니다. 이게 일회성에 그치다 보니까는 이제 그 효과가 크게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부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조금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면허 갱신 요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갱신 때 인지능력 자가 진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실제 운전 능력을 측정하는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경우 실제 주행 평가를 통해 고령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 지역에서만 운전을 하거나 의사의 진단이 있을 때만 면허를 발급해주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선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70여 건의 입법 과제 선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3차 개정에는 기업 유치와 첨단 산업 육성 특례, 국제학교 설립과 폐광, 동해안권 등 권역별 지역 특화 발전 특례가 반영됐습니다. 또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도의회 자율성 강화 특례, 교육자치권 확대 특례도 준비됐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소재 기업의 도내 이전을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 감면 특례도 반영됩니다.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원주라는 슬로건으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가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 합동순찰대의 안전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네, 원주시가 이들 순찰 대원들을 위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호신술 교육에 나섰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체구가 작은 한 여성이 남성의 목을 조릅니다. 잠시 후 덩치가 큰 남성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항복의 의미로 팔을 칩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시범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호신술 교육. 격투기 전문가들로부터 어렵고 특별한 기술보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쉽지만 필수적인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본인들이 정말 좋은 일하는 분들이 위기에 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그 순간, 아주 위험한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은 로드FC협회 소속인 김수철, 권하솔 선수의 시범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명 선수들이 시범을 보이자 참여한 시민들도 진지하게 배웁니다. 호신술이라고 이제 배워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크게 급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유용한 것 같아요. 특히 야간 순찰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이번 호신술은 효과적인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런 거에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아주 좋은 교육입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닌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인 호신술. 혹시라도 나보다 덩치가 큰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멱살을 잡혔다면 이렇게 양손을 잡고 팔을 돌린 후 체중을 실어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계속해서 대처하기보다는 그 자리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호신술입니다. 원주시는 로드FC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호신술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 합동순찰 대원들. 이번 호신술 교육으로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원주 만들기에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일보 11일자 기사입니다. 강원FC가 K리그 일부 잔류에 성공했다는 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죠.
강원FC는 지난 9일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김포FC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앞서 1차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뒀던 강원FC는 승강 플레이오프 전적 1승 1무로 K리그 1부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올 시즌 강원은 시즌 내내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정규리그 마지막 4경기에서 상승세를 타며 11호 순위를 끌어올렸고 상승세를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이어가며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2016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K리그 1부로 승격된 후 8시즌 연속 한국 축구 최상위 리그에 남게 됐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11일자 기사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메가시티 조성, 특별자치시 도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중부내륙법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등에 대해 정부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충청권 특별법인 이 법은 향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련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법도 이날 통과해 전북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전북특별법은 강원특별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 관광진흥 및 국제회의 육성, 출입국 관리법 특례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연동된 특례가 다수 반영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법은 규제 완화 중심의 명분에 치중돼 피부에 와닿는 특례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3차 후속 개정에선 보다 구체화된 특례안이 도출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11일자 기사인데요. 올 가을철 강원도 평균 기온이 역대 2번째로 높고 12월임에도 봄 날씨가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가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10일 강원도 내 주요 지점의 낮 최고 기온은 원주 16.6도, 영월 16.2도, 동해 14.2도, 춘천 14.1도 등을 기록하며 평년보다는 3도에서 8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온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는데 오는 16일부터는 다시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상 기후는 이번 가을 내내 이어졌었는데요. 강원지방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가을철 강원도 기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가을철 도내 평균 기온은 13.2도로 1973년 기상관측 이래 2번째로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과 허인구 전 지원방송 사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부사장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에, 허 전 사장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박 전 부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출마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허 전 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원 북서부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됐다며 고향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의 유료 관광객 수는 지난해 6만 5천여 명에서 약 30% 늘어난 8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횡성 호수길 5구간과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풍수원 성당 유물전시관 등의 방문객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1년간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실적과 장기 입원 관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할 경우 본인의 집에서도 의료와 식사, 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